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계속해서 이제 속이 꽉 찬 구에 대한 걸 봅시다. 우리 속이 빈 껍질에 대해서는 이게 글씨를 잘 써야 돼. 껍질의 경우에는 회전관성이 얼마였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3분의 2 mr 제곱이었죠. 그러면 속이 꽉 찬 공은 어떻게 하나? 속이 꽉 찬 공은 이렇게 속이 꽉 찬 공이 있는데 우리 반지름이 R, 두께가 DR. 요게 바로 그 껍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질량이 얼마야? 우리 여기에 로,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로에다가 요 구 껍질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DR인 거에 부피? 물론 우리가 하려면은 어떻게 하지? 3분의 4 파이 R 플러스 DR의 3승에서 3분의 4 파이 R 3승을 빼면 되지만, 이래서 R, DR의 1차식까지 구하면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알듯이 이 구의 표면적에다가 두께만 곱하면 되는, 이 계산해 보면 우리 그거 알 수 있어요. 4 파이 R 제곱 DR. 따라서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회전 관성은 얼마냐면 3분의 2, 왜냐면 요걸 쓰면 되니까 3분의 2 m 로 4파이 r 제곱 dr 거리걸에다가 r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i는 다 끄집어내면 3분의 8파이 로를 끄집어내고 r이 0부터 r까지 dr r의 4승이죠. 이게 5분의 r의 5승이죠. 따라서 5분의 r의 5승이면 15분의 8파이 로 r의 5승이야. 근데 이거를 질량으로 표시하려면 전체 질량은 3분의 4파이 r 3승이니까 이거를 3분의 4파이 r 3승 로를 끄집어내면 4파이를 끄집어냈으니까 2, 3을 끄집어냈으니까 5, 그 다음에 r 제곱 5분의 2 mr 제곱.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아까 거보다 역시 3분의 2 mr 제곱보다 작죠. 왜냐하면 똑같은 질량인데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물체가 더 많으니까, 물체가 많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껍질로 맨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어질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거는 계산만 복잡하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건 안 하기로 하고, 우리 이건 아까 계산했죠. 12분의 ml 제곱 어디서 계산했더라? 여기서 계산했죠. 자,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건 뭐냐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 이게 요건데, 요거는 여기 있으면 회전축에 대해서 잘게 잘라서 요게 세타고 요게 d 세타인 요 조각 r d 세타죠. 그러면 dm은 선밀도 곱하기 r d 세타. 물론 선밀도는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하면 2파이 r 전체 길이에다가 람다를 곱한 게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회전축부터 이 사이의 거리는 이게 우리 r 사인 세타니까 i는 인테그랄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하는 건데, 이건 요거만 해당되는 거고, 이쪽은 0부터 2파이까지 하는 거지만 이게 똑같은 거니까 요거에 2배를 하면 되는 거죠. 생긴 게 똑같으니까 2파이 람다 r
d 테타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거는 2 람다 r 3승을 끄집어내면 0부터 파이까지 d 테타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코사인 2세타는 적분하면 사인 2세타에 비례하고 앞에 있는 건 상관없이 사인 2세타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2파이 0, 사인 제로 0.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적분할 때 계산해 2분의 1만 있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파이 람다 r 3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2파이 r 람다로 쓰면 2분의 1 r 제곱이 되니까 이게 바로 m이 되죠. 2분의 1 mr 제곱. 2분의 1 mr 제곱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중적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중적분 하는 거는 괜히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우리 그냥 답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걸로. 물론 적분을 해서 이것도 물론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게 나누어서 요 한 조각에 대한 기여를 계산한 다음에 전부 다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계산만 복잡하지 사실 얻는 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이것도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요약을 하면 가는고리 mr 제곱 꽉 찬 거 2분의 mr 제곱 껍질 3분의 2 mr 제곱 5분의 2.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할 건 뭐냐면 이걸 굴릴 거예요. 이걸 굴리면 요 회전하는데 다 mr 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게 당연히 제일 크겠죠. 제가 항상 제일 멀리 있으니까 같은 질량에서 제일 멀리 있고 1 2분의 1 요거는 5분의 4 9는 두 개 중에서 이제 앞으로 외워야 될 게 3분의 2 mr 제곱이냐 5분의 2 mr 제곱이냐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껍질로 있을 때가 다 더 멀리 퍼져 있으니까 더 커야 되니까 3분의 2 속이 꽉 차면 작은 5분의 2 mr 제곱 2분의 mr 제곱 속이 꽉 차 있을 때 5분의 2 mr 제곱 속이 비었을 때 3분의 2 mr 제곱. 요 네 개만 일단 외우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요거만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회전 운동은 x 대신에 됐다.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가속도 a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 질량 대신에 회전관성.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게 계속 있을 수 있냐? 계속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힘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힘에 대한 거는 우리 토크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 문자 타오를 써요. 타오는 R 크로스 F로 정의해요. 벡터 곱이 이제 회전부터는 벡터 곱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스칼라 곱에는 익숙해지지만 벡터 곱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어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오른손 법칙 요거만 잘 쓰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물체가 있고 여기 지면의 수직인 회전축, 점으로 나타낸 건 지면의 수직이라는 축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점 P에서 힘 F가 작용한다고 칩시다. R과 F 사이의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토크의 크기는 R 곱하기 F의 sin 파이.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위에 거랑 밑에 건 똑같긴 하지만 우리 괄호를 다음과 같이 쓰면서 F sin 파이는 뭐죠? F sin 파이는 R에다가 힘의 R의 수직인 성분, 평행인 성분은 전혀 회전하는데 잡아당기는 거니까 회전하는데 전혀 기여를 하지 않죠. 기여를 하는 거는 R의 수직인 성분만 기여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 때 되도록이면은 회전축에서부터 먼 곳에서 힘을 가하고 그 다음에
회전축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수직 그 R 방향의 수직으로 열어야지 가장 문을 잘 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죠. 그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R 곱하기 T, T는 접선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탄젠셜, 탄젠트에서 나온 탄젠셜 하다고 해서 접선 방향 요 T를 써서 R 곱하기 FT. 그 다음에 혹은 요 사인 파이를 여기다 묶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 R 곱하기 R의 사인 파이는 흰 방향으로 R의 흰 방향으로 수직인 방향이죠. 힘의 작용선에 대해서 힘의 수직인 방향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우리 그걸 힘의 모멘트 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힘의 모멘트 팔에다가 힘의 크기를 곱하면 다 같은 거죠. 물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지만 우리가 뉴턴 곱하기 미터는 여러분들이 힘 곱하기 길이니까 1이랑 차원이 같지만 토크의 단위는 줄로 쓰지는 않아요. 에너지가 아니고 이건 벡터양이고 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토크를 도입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회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회전의 원인을 주는 토크, 그 다음에 회전 질량에 대한 회전 관성, 그 다음에 각가속도, 이 셋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을 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회전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R만 회전축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F라고 주어지면 토크가 R은 RF 사인 세타 다음같이 주어지고, 요거는 R 곱하기 이 방향은 M 곱하기 접선 방향의 가속도랑 같은 거죠. 근데 접선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R 곱하기 알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mr 제곱 알파. 요 한 점에 대해서 mr 제곱 알파. 요게 뭐죠? 한 점만 있을 때는 요게 바로 회전관성 i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론 한 점질량에 대해서만 했지만 점질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게 마치 우리 F는 ma랑 비교해 보면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질량 대신에 회전관성, 힘 대신에 토크를 쓴 거랑 같은 거죠. 물론 우리가 토크도 벡터니까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우선 크기만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은 토크는 방향은 어떻게 되죠? R 크로스 F라고 그랬잖아. R 크로스 F니까 이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오는 방향으로 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놓고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맞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드디어 얘가 점점 실용적이죠. 실용적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도르래가 있을 때는 도르래가 힘의 방향만 질량도 무시할 수 있고 도르래에 마찰도 없어서 다만 장력 작용하는 장력의 방향만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는 물체 도르래에 질량이 있는 경우 점점 복잡해지죠. 도르래에 질량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여기에 힘을 작용하면 이제 도르래에 토크를 작용하죠. 이 원판에 도르래 원판에 토크를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 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줄이 감겨서 여기서 이렇게 쭉 잡고 있다가 딱 놨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냐? 이 도르래가 반지름 R인 도르래가 회전하는 회전 각가속도는 얼마냐? 그다음에 줄이 작용하는 장력이 얼마냐? 우리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자유물체 그림, 도르래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 밑에 있는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은
중력이 작용하고 여기 있는 부호는 굉장히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내가 쓰는 걸 보면 돼요. 중력이 작용하고 위로 장력이 작용하지만 중력이 더 크니까 밑으로 A로 내려오죠. 그리고 크기를 보면 이거 다 무시해. 크기를 보면 T가 mg가 더 크지. mg에서 T를 뺀 게 MA로 내려오겠다는 거죠. 물론 이건 내려오는 방향이 플러스로 정한 거예요. 다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장력 T가 작용해서 이걸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토크는 R 곱하기 T네. I 원판이라고 하면 속이 꽉 찬 원판이라고 하면 I 곱하기 알파인데 I가 2분의 1 MR 제곱 알파. 알파는 R분의 A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A랑 여기 A랑 같죠.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개 사이에 알파와 A 사이의 관계로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 보면 이게 토크잖아. 토크가 다음 것이 주어지니까 이제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여기서는 토크가 I, 지금 이거 썼죠. I 곱하기 알파인데 이걸 다 썼네.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해야 되나? 뭐부터 구할까? T부터 구할까? T를 구하면 T는 여기서 T는 M 부호도 우리 잘 생각했고 mg-ma니까 요거는 다시 쓰면 양변에서 R로 나눠주면 T는 2분의 M R 제곱 MA네. T는 2분의 MA네. 여기 부호 신경 쓰지 말고 T가 2분의 MA면 이제 어떻게 되나? A를 구해야 되지. T가 2분의 M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MA네. 따라서 이걸 집어넣으면 2분의 M 플러스 MA가 MG가 되니까 가속도 A는 분자분모에 2를 곱하면 2mg 나누기 M 플러스 2M. T는 따라서 이거에다가 2분의 M을 곱하면 되니까 MMG M 플러스 2M. 그럼 방향을 잘 봐야 되죠. A는 내려가는 방향, 장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 훨씬 더 문제가 재밌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를 우리 여기서 쓰면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가 뭐죠? 운동에너지 변화가 한 일과 같다는 건데 운동에너지 변화가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 v 대신에 r 곱하기 하나 있는 입자가 하나 있는데 반지름이 r인데 입자가 하나가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 m 오메가 f 제곱 빼기 혹은 2분의 1 i 오메가 요게 보면 i죠. 2분의 1 i 오메가 f 제곱 빼기 2분의 i f 제곱 b 한 일은 d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접선 방향의 힘에다가 r d 세타 근데 fr이 요게 토크니까 타우 곱하기 d 세타. 그래서 한 일은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 일은 타우 곱하기 d 세타 이게 I 알파 곱하기 운동 방정식을 쓰면 이게 I 곱하기 d 오메가 dt dt를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I 오메가 d 오메가 따라서 2분의 1 I 오메가 f 제곱 빼기 2분의 1 운동 에너지 변화죠. 1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를 회전에 관해서 쓴 식이 바로 다음과 같이 회전에 대한 1과 운동 에너지 정리죠. 일률은 토크가 일정할 경우에는 요게 토크가 일정하면 다음 같이 주어지니까 타우 곱하기 타우가 물론
토크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제는 봤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전 관성,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양한 문제를 이제 앞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회전 관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에다가 요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경험상 물체의 끝에다가 질량을 둔 거랑 가운데다 질량을 이렇게 둔 거랑 어떻게 되죠?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면, 회전시키려고 하면 이게 더 회전하기가 힘들죠. 위에 있는 게 회전 관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mr제곱, 이건 회전 관성이 0이고, 따라서 회전 관성은 크면 클수록 회전할 때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회전 관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회전에 대한 일반적인 운동의 기술 방법, 운동 방정식, 일과 운동에 대한 정리를 이제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할 거는 뭐냐면 이에 대한 응용은 여러 가지 예제를 풀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